여기서 얘기하는 나쁜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 그 6월 항쟁 당시에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예.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예. 사건, 예. 그리고 강경대 쇠파이프 사망 사건 등등등 수많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서의 죽음과 또 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의문사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면 단골로 얘기하던 게 용궁 좌익 세력이 죽음을 이용해서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거를 약간 좀 순치시켜서 이야기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특검 통과되던 날 비서실장의 메시지입니다. 네. 그날 오후에 바로 나와서.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예. 검찰들은 예. 이 공안 통치 시절에 어떤 그러한 향수에 양념 조금 쳐가지고 예. 순치시켜서 이것을 정쟁인 것처럼 네. 비화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거 다 교체한 것도 사실은 네. 공수처 강조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기소권이. 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엉터리로 다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최상병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전열 정비는 이미 네. 민정수석을 세우고 민정비서관을 세우고 네. 공직기강 비서관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네. 전열 정비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28일 날 무조건 네. 통과될 수 있게끔 네. 사활을 걸어야 된다. 재의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25일 집회도 준비 중이다. 25일 집회도 매우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른 거 하나도 겁내지 않는데 사람 모이는 건 굉장히 신경을 쓴다더라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저가 이제 약간 좀 우려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선거가 끝났고, 네. 그리고 의석수가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 피로도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걱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 끝났고 이겼으니까 이분들이 잘 싸우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러려면 200석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2대로 넘어가면 네. 사실은 8표가 넘어오는 건 지금보다 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19일 날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물타기를 하고 네. 그러면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냥 네. 이게 묻혀버리고 예. 공수처도 일부 수사 발표하고 경찰도 지금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성근 기소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네, 식으로 네, 예. 죄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T-익스프레스? 네. 라고 예. 얘기를 되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국민 개개인에게 저항권이 부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네. 저는 헌정사에 굉장한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불운의 대통령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공수처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만 네.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 왜냐하면 예. 규모도 안 되고요. 예. 10명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압색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요. 네. 그 형사소송법상 네. 예외 조항이 있어서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압생영장 들고 가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네, 그랬었죠. 대통령 시절 청와대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네. 특검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굉장히 힘의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여론의 어떤 그 등이 없고 압박이. 가는 거라서 왜냐하면 가서 그냥 만약에 제가 특검이면 예. 수갑을
1000개 가져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경호원들이 겹겹이 외곽 경호원들부터 싸고 있는데 압수수색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 문 열어주지 마 그랬어요. 경호처장이 네. 예를 들면 예. 그러면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이야 못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임태훈 같은 사람이 특검 보면 예. 자 비키세요. 안 비켜요? 이 사람 공무집행죄로 체포해. 무장해제 시켜. 네. 권총 다 차고 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엄청난 강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검사들 못 봤습니다. 네. 네, 양부남 그 당선인도 그랬어요. 그렇게 20 몇 년 일했지만 용기 있는 검사 못 봤다 얘기를 하는데 한 명 봤어. 사성장군 수갑채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못 하고 이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이 사건은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건데 네. 28일 날 과연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 전체에 뭐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예. 예. 어머니? 생존 해병 어머니 편지도 보내고 뭐 보내고 뭐 이렇게 다 했다는 건데 그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지 혹시 시민사회 차원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향한 어떤 퍼포먼스나 활동 그냥 샤우팅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뭐 준비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제 번호는 다 확보해 놨거든요. 예, 제가 전화를 걸까 하는데 네. 전화 걸면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녹음하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시달릴까봐 약간 네. 역효과 날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배현진 의원 자기도 녹음을 하니까요. 서로 쌍방이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폰이라서 녹음이 녹음을 안 못해요. 돼요. 그래서 네. 아니요 저는 저 거를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예. 게 부작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하는데 네. 저도 뭐 만약에 몇 분한테는 전화를 드리려고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이 이 수사 외압은 네.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다른 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당대표에 도전하고 예. 본인이 말하는 어떤 정치를 실현시키려면 네. 윤석열과 나는 다른 검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자당 의원들에게 네. 가결표를 네. 던지라고 가감하게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는 정치적 실험대가 28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면은 네. 사실상 그분도 국민의힘을 새롭게 해서 정권을 창출하거나 또는 당수가 된다는 것은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패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명품백에 대해서 수사해서 네. 기소하거나 재판 내부에서 유죄 받게 하는 거고 현직 영부인이라도 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검찰에 몸담아 왔는데 이거 못한다. 네. 특검 가야 된다. 예. 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가 지금 전체가 헌정질서로 국정이 마비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되면 국힘이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 35% 1등 부동 1등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명성 있게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 우리 집권당으로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네.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사과드리고 네. 군대 갈 부모님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야 정상적인
보수 정당인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막 표단속하고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부끄러운 것보다 좀 없어 보여요. 없어 예, 보인다. 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유상범 의원 막 브리핑하고 예.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오로지 대통령 방어만 칠 거냐, 아니면 국민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국익과 안보와 뭐 이 국민적 이익에 봉사할 거냐. 저는 그 길에서 이분들이 오로지 자신들에게 공천을 줬던 혹은 또 뭐 정치적 이익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분들의 그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평범한 국민적 시각에서 지금 의회에 진출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렇게 제발 좀 가결표 좀 찍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될 일인가. 참 우리가 한심스럽다, 국민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저 사람 그냥 군복 벗기고 구속시키면 안 되냐, 임성근. 왜 그걸 못하냐. 네. 라는 게 나이 많이 드신 보수 쪽 분들의 견해더라고요. 아하. 왜 도대체 저 사람 하나 처리를 못해서 네. 윤 대통령이 저러는 것일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비가 상당히 네. 세게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지켜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 청탁이 네. 무슨 얘기? 상당히 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청탁? 그렇죠. 자기의 인사 청탁이죠, 일종의. 네. 자기를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그렇죠. 왜냐하면 네. 원래는 전출 명령이 난 사람인데 예. 전출 명령을 안 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서 짐 싸는 기간 동안 군무 이탈될까봐 휴가 처리해줬잖아요. 네. 이렇게 알뜰살뜰 챙기려면 예. 핀셋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핀셋 로비. 네, 예. 그러니까 이 핀셋 로비를 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물려서 갖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핀셋 로비한 걸 불어버리면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임성근을 과보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신장식 당선인 되기 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 네. 제가 이제 거의 투자해가지고? 1차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신범철 차관이 네.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들어먹냐? 네. 제가 아는 신범철 차관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범철 차관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얘기 아니에요. 예. 신범철 차관은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못합니다.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래도 품위가 있는 사람에 속하거든요. 네. 저 언어는 신범철 차관의 언어가 아닌데 누구 언어일까를 예. 곰곰이 생각했을 때 예.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 있지만 네. 임종득이냐? 예. 임종득 그분도 이 차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거긴 더 양반이에요. 예. 저는 1차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MB 시절 청와대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장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네. 김태호 1차장도 예. 이 아니다. 문제의 용의선상에서 예. 빼면 안 된다. 다시 입력하고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부인하고 예.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른 겁니다. 예.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 부인하고 네. 이현모 부인, 예. 김건희 여사 예. 이렇게 세 분이 예. 좀 친한 걸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김태호 1차장 부인.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게 한진가거든요. 한진가 재벌이에요? 그 부인이 부인이에요. 한진가.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네. 이원모 수석의 네. 부인.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네.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비상식적으로 예. 수사 외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맥락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상을 비정상화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VIP 경로 이후에 다 바꿔버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만들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고 그 범죄의 규모는 일파만파 계속 커지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1시 2분이 지났네요. 예. 오늘 저희가 뭐 기자회견은 이제 경북 경찰청장하고 수사부장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고발했습니다. 이제 네. 보도자료 냈는데 네. 이게 지금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적 명시적으로 뭐 입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흘리면서 네. 지금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징후가 사실 지난 일요일 날 네. 여단장과 대대장의 대질 신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희 눈치를 챘습니다. 대질 신문은 임성근 사단장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사람하고 대질 신문을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임성근은 이제 봐주기 가는 봐주기. 거고, 그럼 여단장과 대대장 둘 중에 하나 책임지우겠다라는 네. 경찰의 아주 몹쓸 짓이거든요. 이게 예. 권력의 시녀, 예. 권력만 쳐다보고 있는 예.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에 맡기면 된다라고 말하자마자 임성근을 갑자기 10개월 가까이 소환도 안 하고 있다가 네. 소환을 해서 대충 정리해서 불기소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라서 이들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네. 이들도 이제 공수수사 대상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당시 청와대 파견 나가 있던 국정상황실에 있던 경무관, 지금은 정보국장 됐습니다. 치안감 돼서요. 네.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국수본에 있는 그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경찰 행정관한테 전화 받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요. 윤희군 경찰청장도 보고 못 받았다면 네. 그것은 저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장악하지 않은 범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요. 네. 지금 검찰 킥스 있잖아요. 네. 저기 경찰. 그러니까 경찰 말고 검찰 예. 그 이프로스에 들어가면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일례로 예.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네.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 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기소된 상태잖아요. 네.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임성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두말할 것도 없다. 이게 검사들 얘기예요. 예. 검사들 내부망에 이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 네. 사실은 무슨 얘기냐? 검사들도 예. 우리 대통령님 더 잘 아시면서 왜 죄를 네. 감싸고 구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이상하다. 예. 이 프로스에 그런 글을 올린 검사는 누구예요? 기사로 안 나왔어요? 뭐 요즘 뭐 기사가 한두 개여야죠. 예. 근데 저는 이 검찰 내부에서 예. 들은 얘기고 예. 검사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강호도 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뭐 젊은 검사들이겠네요. 아닌가요? 젊은 검사들도 이 정도 법리 검토는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복귀해 보시면 그 당시 의무복무하고 있던 해군군 검사가 네. 이 사망 사건 입회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딱 보고 의견서 써야 된다. 네.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네. 그리고 계속 6가지 판례를 찾아주잖아요. 맞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네, 네. 따라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로스쿨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판례 잘 찾는 눈이 있으면 네. 이거는 뭐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뭐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스에 올리는 이 검사들은, 젊은 검사들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대통령이. 안 그러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든가 뭐 이런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든가 뭐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의 규모라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특검법을 보면 예. 검사 20명 파견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공수처는 지금 수사팀, 네. 검사가 아니라 수사팀 10명인데요. 네. 사실 장 기자님하고 저하고 사이에서의 포렌식만 하더라도요.
둘만의 카톡이나 문자 내용을 분석하기까지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용을 알고 이 화면을 보면서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맥락을 이해하지만 네. 제 3자가 이걸 화면에 출력으로 그냥 텍스트로 쫙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게 이게 무슨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수사 인력이 네. 한계가 있어서 저는 네. 어렵다. 특검으로 가야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람 중사 특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7분이나 넘겨서 박정훈 단장,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사건 뭐 심도 깊게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아, 오늘 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은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법안이 거부권에 의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의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사이트에 5만 명이 또 예. 받으면 이게 또 이제 의원들에게 압박용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 네. 청원 사이트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2만 명 정도 서명했는데요. 네. 5만 명이 28일 전에 완료돼서 국민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움직이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게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